안녕하세요. 꽃보다 다육입니다. 제가 실수로 다육이 비를 다 맞췄답니다. 장마비를. 제가 사실 어저께 공사를 했어요. 대공사. 저만의 공사를 했는데, 저희가 비가 많이 오면 위에 천장에서 그 300mm 막 이렇게 올 때 물이 새요. 근데 위에다가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공사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다육이 또 이제 300mm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니까 다육이도 걱정이지만 천장에 물이 새서 걱정하는 건 코로나 이후로 또 처음인 것 같아. 물이 엄청 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전이 된 적도 있어. 그 물이 새갖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어저께 제가 위에 뒷베란다 위쪽이거든요. 여기 뒷베란다 위쪽에 공사를 했어요. 제가 또 차르카본을 만들어 쓰는 사람 아닙니까? 짜자자, 이게 제가 만든 차르카본인데 대형이에요. 이게 대형인데 제가 그냥 장식으로 보고 있는, 장식장에 놓고 봐도 힐링이 되죠. 여러분, 500원짜리 차르크로 이렇게 화분을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취미생활 얼마나 재밌어요. 제가 요거를 문화센터에 한번 강사를 좀 해볼까 했던 문화센터 강사를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난리가 났었죠. 차르카본 대히트를 쳐갖고 난리가 났었는데, 뭐야 이게 장마비를 맞춘 그 영상에 이렇게 화분을 만들어 쓸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아끼다 보니까 그냥 장식장에 놓고, 한 손으로 들기가 무거워. 엄청 대형으로 만든 거거든요. 제가 저희 집 화분 사이즈에 완전 초대형으로 만든 거라 보기엔 작아 보이죠. 엄청 크답니다. 이렇게 만들어 갖고 다리도 붙이고, 요거 이렇게 해갖고, 이게 집에서 차르크 화분 만드시다가 화분이 아니라 수제 화분으로 갈아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수제 화분 차리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차르크 화분 집에서 간단하게 500원짜리 사다가 아크릴 물감도 이제 다이소에 가면 한 2~3,000원이면 팔아요. 한 12가지 색깔 이런 거 파는데, 이렇게 다육이를 심은 거를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멀로를 되게 오랫동안 이제 심어서 관리하는 애가 이제 저쪽에 있어요. 저쪽에 있는데 아주 잘 커요. 지금 비 맞추고 나서 지금 걱정이 태산인데, 이렇게 보면 짜자잔 차르카본이에요. 차르카본. 여기서 다지고 있는 애인데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얘는 좀 심은지 올봄에 심어준 것 같아요. 웃자란 애들 여기다 심어준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만든 팁으로 심으시면요 퍼지지 않고 잘 되는데, 이게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따라서 올리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거 차르카본 창시자가 저거든요. 제가 이제 미술을 조금 배워갖고 아크릴 물감이랑 페인트랑 아크릴 물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집에 이제 여기 이사 와갖고, 이 집에 이사 와갖고 벽에다가 좀 그림을 그려볼까 해서 아크릴 물감을 한 10만원어치 사다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한 10년을 묵힌 것 같아요. 안 쓰고 있다가 딸아이 방학 숙제 이제 내야 되는데 좀 잘 내고 싶어갖고, 제가 다육이를 키우니까 차르크로 다육이 화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다육을 심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잘 관리하면 오래 쓸 수 있어요. 저쪽에 보면 2019년도에 여기 보면 노란 화분이 있을 텐데, 지금 여기 큰 애 밑에 있는 얘가 멀로예요. 제가 2019년도에 심어준 멀로인데, 이제 5일장에서 2,000원짜리 사갖고 완전 얼큰이가 됐죠. 근데 여름에 얼굴을 절반을 줄여요. 얼굴을 성장기 때 많이 키웠다가 여름에 많이 줄이는데, 일단 제가 오늘 영상 올린 거는 다육이 비를 어저께 마친 이유가, 제가 어저께 큰 공사를 했어요. 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방수 공사를 했거든요. 위에 천장에서 조금 올 때는 물이 안 새는데 300mm 막 100mm 이렇게 올 때는 물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몇 번 얘기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공사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물이 계속 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위에 공사를 난간 요쪽에 위에, 여기는 아니고 뒷베란다, 거기는 창틀이 위에 높게 있어갖고 밟고 올라가서 페인트 짜자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하얗게 칠해져 있죠. 이게 제가 어저께 보수 공사를 한 거예요. 여기 하얀 시멘트를 바르고 바니쉬
바니쉬를 바른 거죠. 이렇게 하면 방수 처리가 됩니다. 왜 이제 제가 차르카본 얘기를 했냐? 이게 차르카본이 비를 맞아도 바니쉬 처리가 돼 있으면 일반 화분처럼 오랫동안 쓸 수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시멘트 딱딱하죠. 그래갖고 어저께 그 이제 물처럼 짜자자 여러분 방수 오늘은 방수 얘기를 해줄게요. 이게 하얀 시멘트예요. 사실 이거 하얀 시멘트를 제가 이제 화분을 만들라고 영상 제작을 하려고 시켜놓은 지 한 4년이 됐어요. 4년이 지났는데 안 쓰고 있잖아요. 근데 어저께 곰곰이 생각하니까 비가 연장 막 11월 온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위에 뭐 물이 샌다고 얘기했는데 공사를 했다 했는데 물이 여전히 비 올 때 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던 바니쉬 따라인터 어저께 시켜갖고 얼른 사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요 1,000원짜리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이에요. 이게 다이소에도 하얀 시멘트를 팔아요. 한 2,000원에서 3,000원? 그걸 사다가 그 이제 물에다가 우리가 그 영양제 로션처럼 물게 약간 이게 죽처럼 그렇게 해갖고 좀 약간 죽보다 좀 되게 해서 이렇게 어저께 그 위에 천장 그 뒷베란다 그 위에 천장 바르고 남은 거 그거 여기도 앞에도 싹 발랐는데 이게 집이 오래되다 보면 이게 난간에 사이가 떠요. 사이가 떠서 물이 새요. 그래갖고 어저께 뒷베란다 위 천장하고 밑에 아래 공사하고 남은 걸로 여기 저도 싹 했죠. 그것 때문에 화분을 못 들여놨어 어저께. 그래서 오늘 비를 다 맞췄답니다. 전체 거리대 싹 저쪽 일거리대도 그렇고 하우스를 덮어줘야 되는데 너무 귀찮은 거야. 이거 하고 나니까 너무 싹신이 쑤시다 보니까 패스를 했어요. 왜 패스를 했냐? 일기예보 보니까 3일 동안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더라고. 근데 오늘 그 어저께 제가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 날씨가 8시하고 9시, 10시에 비가 오는데 그람수가 되게 적었어요. 몇 미리밖에 안 돼갖고 뭐 1mm, 2mm 이렇게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거를 믿고 그 비를 살짝 맞춰갖고 한 5시간 6시간 낮에 또 해가 또 지니까 그때 살짝 맞춰야지 하고 피곤하니까 그냥 잤어. 근데 웬걸? 와 비가 장대비가 오네. 일기예보가 매일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일기예보를 살펴보니까 지금서부터 9시까지 비 소식이 없어요. 비 소식이 없는데 이게 이제 그 날마다 바뀌는 게 아니라 시간마다 일기예보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일기예보 참조를 잘 하셔야 되고 저처럼 이렇게 비를 맞히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소소하게 키울 때는 장마비도 다 맞췄고 그때는 마른 장마였을 때 안에 있는 그 다육이를 천천히 돌려가면서 비를 맞췄거든요. 근데 분갈이가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무탈했어요. 근데 온도가 지금처럼 높지 않은데 오늘 한 3일 전서부터 새벽이 되게 썰렁하거든요. 저희가 자다가 진짜 기침이 나올 정도로 추워서 기침이 나와서 추울 정도로 깼어요. 근데 어저께 하고 그저께 하고 오늘 그렇거든요. 근데 온도를 보니까 예전 제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 온도는 되게 괜찮았다 그랬죠. 보니까 낮 온도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29도에서 27도, 28도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약간 좀 썰렁하거든요. 물마름도 좋고. 그래서 오늘 비를 좀 맞힌 거는 좀 안습이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덜 걱정됐던 거 옛날에도 뭐 장마비를 맞히면서 제가 키웠고 근데 해마다 그 이제 기후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서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아주 모험심이 강하기 때문에 야 이것도 한번 모험을 한번 걸어보자 해갖고 마친 거고 오늘 제습기를 사러 가야 되나 그 생각을 했답니다. 베란다 안에 제가 웬만하면 선풍기도 잘 안 돌려주는데 비를 다 홈빵 오늘 비가 장대비가 오더라고. 2mm 3mm 무슨 2mm 3mm 30mm에서 4mm 시간당 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틀려요. 그래서 일기예보를 시간당 지금 해가 들었죠. 비가 여태까지 쏟아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제가 이제 분갈이 한 해도 햇볕에 흙을 좀 말리려고 내놨던 애를 마친 거야. 걔를 들여놨어야 되는데 걔를 들여놓으니까 신기하게 해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내놨습니다. 그래서 헤븐스 게이트 얘가 춘추형이에요. 춘추형. 제가 그 유튜브 영상에 하영이에요 하면서 여름에 잠을 자요 이렇게 해갖고 그 쇼트 영상인데 그걸 내릴 수가 없어. 그냥 조회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얘가 춘추형입니다. 춘추형.
에오니움 속 다육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에오니움 속 다육이를 잘 몰라요. 저도 다육이를 한 3, 4년 키우고 나서 까라솔이 에오니움 속 다육이구나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까라솔 뭐 이렇게 생긴 애들이 에오니움 속 다육인데, 여기 까라솔이 여기 있다. 얘네들 생김새가 비슷비슷해. 얘가 까라솔이거든요. 까라솔 뭐 1월 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색깔이 많이 빠졌죠. 얘가 알록달록 막 핑크핑크하게 얘처럼 이렇게 물이 들어요. 근데 신기하게 물을 쏙 뺐네. 얘는 비를 안 맞췄어. 수영이 너무 예쁘죠. 얘가 지금 잠을 자는 애인데, 잠을 잘 때 애들이 하얗이 엄청 많이 지거든요. 그리고 얘가 지금 분갈이를 막 하면 더 하얀이 많이 져요. 그냥 분갈이 할 때 뿌리를 잡을 때 얘네들이 에너지를 많이 쏟기 때문에 진해잎에 있는 영양분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근데 또 날씨도 더워. 그리고 분갈이를 했어. 얘가 너무 심하게 몸살을 앓는 거예요. 그래서 하엽이 절반이 졌어요 지금. 이게 되게, 이거 2배만 했었는데 지금 반이 다 날라갔습니다. 다 하엽이 지고 없어요. 그래갖고 이때 사갖고 분갈이를 하면 뿌리 안착이 잘 안 돼요. 그래갖고 사실 얘를 비를 맞췄으면 좀 온도가 그 7월달도 괜찮으면 저는 이제 춘추형도 내놓고 빗물도 주고 물도 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춘추형도 요령껏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뜻하지 않게 너무 피곤해갖고 전체 거리대를 비를 맞췄어요. 그리고 9시까지 비 소식이 없어갖고 지금 들여놓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요즘에 사실 자전거 일레클 전자동 자전거에 빠졌거든요. 그래갖고 그거를 한 3, 4시간 정도 타고 와요. 그게 요금제로 타는 거는 되게 비싸니까, 그래갖고 요즘에 생각하는 게, 전자동 그 자전거를 살까 지금 고민입니다. 3, 4시간 타면 그 한 달 그 비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 운동을 하실 때 그냥 일반 자전거는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전기 자전거 힘으로 가야 페달을 밟아도, 그래서 언덕 같은 데 올라가기 힘든 그런 것도 페달을 밟으면 얘가 아주 쉽게 내가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올라가. 그래서 제가 그거 요즘에 빠져갖고, 그래서 그거를 요즘에 한 3, 4시간 타고 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얘를 들여놔야 되는데 그 자전거를 타고 갈 생각이 지금 머리가 바빠.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고 나가려고, 그래서 9시 이전에 들어와서 들여놔야 돼요. 그래서 얘네 비를 연짝 맞추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요 지금 온도가. 근데 생각보다 그 5월달보다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에 되게 무지 덥겠다 했는데 그 생각보단 좀 시원한 것 같아갖고, 저희 집 요렇게 레드계통 댓글을 보니까 레드계통 이렇게 다육이 같은 경우 그 베란다 안에서 잘 햇볕을 봐야 예쁜 색을 내는지 아는 거야 이분은. 그래서 베란다 안에서도 붉은 계통이 잘 유지되는 다육이를 추천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어렵습니다 베란다 안에서. 근데 남향이야 그러면 괜찮아. 동향은 좀 어려워. 남향은 그래도 해가 오후 햇볕이 좀 들어야 애들이 물이 잘 들어요. 오전보다는 오후 햇볕이 잘 들어야 물이 드는데, 여름에는 남향에 계신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 동향을 조금 약간 부러워해. 왜 그러냐면 동향이 여름 해가 길고 오전 햇빛만 드니까 오후 햇볕이 들지 않으니까 차강을 안 해줘도 뭐 별로 에너지를 안 쏟아도 애들이 잘 크잖아요. 겨울에 햇볕이 잘 안 드는 거야. 겨울에가 문제지 사실 뭐 봄, 여름, 가을은 괜찮아요. 근데 겨울 빼고는, 근데 겨울에 괜찮은 게 뭐냐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웃자라지도 않고 색깔을 홀라당 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온도차로 물이 든다 얘기했죠 제가. 온도가 클수록 더 예쁜 색을 내요. 온도가 줄어들수록, 온도차가 뭐 10도 밑에 10도 차이밖에 안 된다. 그러면 유지를 하는 거고요. 근데 점점점 뭐 7도, 5도, 뭐 3도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초록색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러니까 기복이 온도차가 커야 입장도 튼튼해지고 입장도 짤막해지면서 웃자라지 않고 탄탄하게 자라는 게 다육이에요. 해를 보고 좋아라 성장하는 애들이 다육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베란다 안에서 예쁜 색을 내는 다육이는 에오니움 속 다육이에요. 지금 헤븐스 게이트, 지금 요즘에
그 신종으로 해갖고 작년서부터 이제 나온 애인데, 얘가 이제 이름이 맨 처음 헤븐스 게이트, 뭐 핑크 마녀, 그리고 핑크 여왕, 그 다음에 할로윈 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런 에오니움 속 다육이는 춘추형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30도가 넘지 않으면 한여름에도 키우기 무난한 다육인데, 근데 얘네들이 이제 여름에 잠을 자는 애인데 막 36도가 막 치솟는, 근데 새벽에 온도도 35도에서 34도야. 30도 밑도라. 그러면 얘가 잠을 자요. 근데 온도 차이가 10도가 나. 10도가 나면 성장을 해요. 30도에서 밑으로, 10도 밑으로 성장을 한답니다. 그래서 베란다 안에서 키우기 좋은 애들은 에오니움 속 다육이, 이렇게 웃자라지 않고 요런 까라솔인데, 얘네들 춘추형이랬죠. 춘추형은 여름에 잠을 자는 다육이랍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춘추형, 동형, 하형 섞어서 다 키우는데 합식도 다 해봤죠.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 이제 저희 집 다육이는 겨울 다육이 동형 빼고는 춘추형, 하형 요 두 가지가 거진 비슷비슷한데 아무래도 춘추형이 여름을 좀 버티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뜨거운 오후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는, 그리고 온도가 30도 전이다. 그럼 한여름에도 성장을 해요, 얘네들이. 근데 분갈이를 해서 뿌리 내리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춘추형은 지금 분갈이해서. 근데 7월 중순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7월 중순이 넘어가면 온도가 거진 차이가 이제 없이, 예전 이제 이전에는 온도 차이가 기복이 있어갖고 얘네들이 성장을 잘하고 입장도 탄탄하고 성장을 하는데, 온도 차이가 없고 높은 온도에 유지가 되면 성장을 안 하고 애들이 잠을 잡니다. 그러면 분갈이를 해놓고 뿌리 안착이 안 돼. 그리고 물을 계속 주다 보면 물음병에 걸리는 거예요. 얘네들 썩어서 죽거나.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희가 당임금, 제가 20일 만에 택배 언박싱한 택배 박스에 있던 당임금입니다. 지금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분갈이 한지. 그래서 지금 잘 말리고 있어요. 얘도 지금 반응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크고 있죠. 얘는 비를 안 맞았어요. 얘네 둘은 비를 안 맞았는데 저희 구독자님이 이제 추천을 해달라 그래서 요렇게 붉은 계통에 좀 색깔이 있는 애들 있죠. 지금도 색깔이 알록달록하죠. 다른 애들은 다 색깔을 뺐는데 지 혼자 아주 봄을 만났죠. 무지갯빛으로 아주 예쁘죠. 요 다육이가 예쁜데 얼굴을 분갈이하고 한 절반이 날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풍성해갖고 제가 쇼트 영상에 올린 거 있어요. 지금 자리를 잡았어요. 보니까 입장이 탄탄한데, 입장이 탄탄해요. 그러지 않으면 흐느적했을 텐데 하엽이 엄청 심하죠. 제가 요즘에 하엽 정리를 못해요. 바빠갖고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일 보면 금세 하루가 후딱 가기 때문에 요렇게. 그리고 이렇게 당인금 같은 경우에는 당인금, 당인은 그래도 괜찮아. 당인도 그래. 요렇게 입장이 좀 넓고 얇은 애들이 비에 약해요. 그래갖고 곰팡이 균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왜 또 약하냐. 근데 얘네들이 좀 단점이 있어. 에오니움 속 다육이가 색깔이 좀 예쁜데 단점이 뭐냐면 입이 약간 톱니바퀴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입이 약간 보면 끝이 털 같은 게 약간 까실까실한 가시 같은 그런 형태에 있는 애들이 에오니움 속 다육이라고 보십니다. 에오니움 속 다육이 구별하기, 입장의 끝이 톱니바퀴처럼 가시처럼 이게 촘촘하게 솜털처럼 보이는데 약간 가시 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애들이 에오니움 속 다육이에요. 요렇게 생긴 애들. 요렇게 생긴 애들. 입장에 돌기 같은 약간 이렇게 솜털.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가시가 있죠. 끝에. 요런 애들이 에오니움 속 다육입니다. 내가 에오니움 속 다육이를 몰라. 그러면 요렇게 생긴 다육이, 입장의 끝에 가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다육이가 에오니움 속 다육입니다. 한 가지 알았죠? 에오니움 속 다육이. 제가 촬영할 때 사실 사건을 많이 저질러요. 다육이가 많다 보니까 오늘도 분갈이한 요런 미니 다육이를 접시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쟁반 딸기 접시 아시죠? 거기다 짱 해갖고 분갈이를 진짜 1시간 넘도록. 이런 큰 애들은 분갈이가 쉬운데 요런 작은 애들 분갈이가 진짜 어려워. 흙 집어넣기가 미니 콩분에다가 이렇게 흙 집어넣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거를 진짜 1시간 동안 한 분갈이를 쫙 했는데 그거를 발로 쳐갖고 다 뒤집어 엎었답니다. 촬영할 때 꼭 화분을 몇 개씩 들러 엎어요. 이렇게 사건이 아주 합식한 다육이에다가 얘를 보여주겠다고
여기 올려놓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화분이 넘어가면 이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입장이 엄청 얇아졌죠. 그러니까 베란다 안에서 키우면 입장이 이렇게 얇아져요. 길쭉해져 버려요. 햇볕이 많이 들지 않으면 3일 안에 이렇게 초고속으로 이게 길쭉해지는 다육이는 처음 봤어. 그러니까 온도는 높고 얘가 생장형인데 물을 안 주니까 넓적하고 해를 잘 받던 잎들이 하엽이 다 져버리고 새로운 잎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길쭉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그 다이아몬드 스테이 금이에요. 그래갖고 요 다육이가 좀 요즘에 귀해요. 구하기도 어렵고 제가 영상에 쇼트 영상에 2두짜리를 12,000원에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진짜 행제를 한 거죠. 이렇게 막 윤기가 나고 입장이 넓고 깨끗한 다육이를 2두에 12,000원 해갖고 3개를 드린 거예요. 근데 다육이가 가격이 예전에 엄청 비쌌거든요. 얘가 금이다 보니까. 근데 가격이 내려가서 제가 이제 얘를 아니까 얘를 데리고 왔는데 요즘에 또 많이 찾으시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요 다육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는데 입장이 자기 거는 길쭉하다고 그래서 입장을 어떻게 넓게 만드냐고. 다육이 입장을 넓게 만드는 거는요, 해를 잘 보여주시면요 입장이 넓어지고, 입장이 길쭉해지는 거는 해를 못 보면 입장이 길쭉해집니다. 그 원리예요. 근데 그 원리를 내가 이제 다육이를 이제 인위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해를 보고 얼굴을 만든다 그랬죠. 해를 보는 쪽으로 얼굴을 틀어버려요. 그래갖고 얼굴이 이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그러면 일주일 있다가 또 반대로 또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곱게 잘 자라는데, 이렇게 지금 보면 저희가 사랑무, 제가 이제 다육이 자전거 타고 산책을 하다가 요즘에 많이 업어와요, 다육이를. 꽃집에 제가 이제 요 백봉 사은대에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가격이 일반 우리 심플 엑스플랜트 파는 거에 거진 절반 수준인데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요 다육이가 엄청 커요. 대형인데 예전에는 조그만 것도 25,000원, 30,000원 그랬거든요. 근데 요거를 15,000원에 파시는 거야, 사랑무를. 내가 베란다에 거리대 얘네들이 추위에 약해요. 그래서 추위에 잎을 다 후두둑 겨울에 떨궈요. 그래서 요 백봉 서운대에서 얘를 데리고 온 거야. 얘 백봉을 제가 2019년도에 그 꽃집에서 봄에 데리고 온 거거든요. 2개를 데려와 갖고 하나를 적심하고, 어저께 걔 보니까 흙이 안 말랐어. 비 맞은 지 3일 됐는데 해가 쨍쨍했는데 흙이 안 말라고 위에서 누가 꼭 물을 부은 것처럼 흙이 흠뻑 젖어 있는 거야. 그런 것도 처음 봐갖고 걔를 화분에 뽑아갖고 흙을 제가 이제 페인트 난간 칠할 때 이제 시멘트 칠할 때 이제 햇볕에다 말리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말리고 2개를 데려갔는데 아직까지 잘 살고 있답니다. 이게 대형종이거든요. 소형 백봉이 아니라 원래 백봉 자체가 대형이에요. 근데 이거는 왕대형, 왕 얼큰이를 제가 2개를 그때 하나에 7,000원씩 해갖고 너무 싸죠. 그거를 인터넷에서 팔면 25,000원, 30,000원 그랬을 거야 아마. 근데 그걸 7,000원에 팔아갖고 묵둥이를, 그래서 거기서 종종 제가 다육이를 사갖고 와서, 사실 어저께 봉투, 제가 이제 꽃집에 사갖고 온 봉투 택배 언박싱을 하려는데 너무 귀찮은 거야. 난간에 천장에도 막 공사를 했지, 앞베란다도 여기 공사를 했지. 근데 잘했어요. 아주 잘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야, 이게 막 사이에 시멘트가 두껍게 이렇게 발라져 있는 게 떠져 있었거든요. 그거를 시멘트로 해갖고 같이 이렇게 붙어갖고 해갖고 꼭 바니쉬를 마감을 해주셔야 되는데, 맑은 날, 습도가 없을 때, 어저께 진짜 날씨가 괜찮았거든요. 그래갖고 원래 이걸 하기 전에 한번 싹 닦고 해야 되는데 비가 며칠 전에 와갖고 먼지도 없겠다. 그래갖고 시멘트를 어저께 위에 천장에 하고 남은 거를 이제 앞베란다하고 뒷베란다 이렇게 다 발랐답니다. 그래서 화분을 못 드린 거예요. 너무 피곤해갖고 드려야지 했는데, 어저께 빨래도 빨아놓고 널어야지 했는데 아직까지 있으라고 빨리 널고 빨리 촬영하고, 지금 저희 비 맞은 다육이 한번 보여주려고, 장마비, 이게 이제 또 왜 장마비를 맞췄냐 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죠, 너무 피곤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우리 집에 물이 샌다. 오늘 비를 맞았으니까 이제 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벽에 곰팡이나 뭐 있는 분들. 그러면 하얀 페인트를 사다가 걸쭉하게 죽처럼 해갖고 다이소에 페인트붓 얇은 거 있죠. 그런 거 사다가 발라갖고 말리신 다음에 바니쉬를 칠해주시면요, 얘네들이 단단해갖고 방수 처리가 여기 공사하시는 분보다 더 잘 돼요.
여기 공사할 때 20만원, 30만원 정도 하거든요. 이거 매달고 오시는 분들. 근데 위에는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래도 물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직접 그 위에 했어요. 근데 확실히 안 새요. 안 새는데 또 오늘 그 이제 새는 곳을 몇 군데 발견했어. 창틀 밑에서 물이 이게 공간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저런 난간 공사를 한 거죠. 이렇게 이렇게 바깥에 보면 시멘트가 윗집을 찍어야 되나? 이렇게 막 우들우들하죠. 요거를 제가 이제 거기에다가 하얀 시멘트를 발라갖고 이제 말린 다음에 바니쉬를 처리를 하는 거. 원래 바니쉬를 한 3번 정도 칠해야 되거든요. 칠해야 이거 차르카분 만드실 때도 유튜브에 꽃보다 다육이 차르카분 만들기 검색을 하시고 올리세요. 너무 많은 분들이 카피를 해서 올리다 보니까 순서도 바뀌고 재료도 바뀌다 보니까 빗물 먹고 터졌던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갖고 제 영상에 이거는 그 일반들 그 화분 수제 화분 만드는 도예 화분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미술용품 찰흙으로 하셔야 돼요. 찰흙으로 만든 다음에 제 영상에 검색을 하시면 있어요. 영상에 검색에 꽃보다 다육이 찰흙화분 만들기 해갖고 저 식당 하시는 분 어떤 분 영상에서 봤는데 완전 그 찰흙화분 그 창틀에다가 다 만들어갖고 화분을 심어서 키우시는 분을 봤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장사하시는 분들 있죠.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거를 이렇게 몇 개 쇼윈도에다 해놓으면 사람들이 그거 보러도 많이 가고 그것 때문에 신기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화분을 좀 몇 개 이렇게 뭐 다육이가 아니라도 몇 개 좀 예쁘게 좀 독특한 화분을 시선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그 화분으로 인해서 막 이제 복이 굴러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염자를 키우면 그 염자가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게 머니추리 뭐 이래갖고 외국에서도 뭐 불을 뭐 이렇게 드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좋은 말을 뱉으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파장이 있대요. 제가 예전에 시크릿이란 책도 이것도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는데 왜 또 다육이 키우는데 왜 이것저것. 저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다육이를 소소하게 키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또 불만인 분들이 있어. 그러면 제 채널에서 나가시면 됩니다. 안 들어오시면 되지. 굳이 그걸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분들이 꼭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은 굳이 제 채널을 보지 마세요 하는데 꼭 그런 분들이 더 잘 봐. 신기하게 더 잘 보면서 그런 분들은 제가 댓글 차단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붉은 창을 안에서 색깔을 예쁘게 유지하는 애들이 있고 아무리 밖에서 달달 구워도 초록초록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저는 에너지를 굳이 키우면서 그런 애를 키워라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 꿀팁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요 에오니엄 속 다육이 애들이 화려한 애들이 되게 색감이 예술적인 애들이 많은데 요거 저 헤븐스 게이트 가격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그 엑스플랜트 심플을 검색을 하셔갖고 이게 그 검색창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얘를 헤븐스 게이트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 뭐 핑크 마녀 뭐 핑크 여왕 이렇게도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수영이 많은 애도 있죠. 수영이 많은데 목대가 목질화되는 있죠. 이게 콩나물 같은 애들 데려오고 짓고오면 다 하엽이 져서 애들이 소멸하고 없어요. 적응하느라고. 근데 사실 여름에는 여름 생장형을 들여도 힘들거든요. 근데 잠자는 애를 들이면요 케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름 장마가 끝나는 8월 중순이 좀 넘어서 들이시면 수월하게 키우는데 그러지 않으면 내가 얘를 케어하느라고 얘가 죽을지 살지 모르고 또 얼굴이 반으로 줄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시기는 좀 위험한데 그분이 지금 사고 싶으신가 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땅에 붙어 사는 애들 있죠. 얘가 지금 비 맞아서 이렇게 지금 입장이 완전 돌처럼 단단해졌네. 이게 지금 화분 떨어뜨리고 막 난리가 나갖고 이게 또 햇볕에 물이 고여있으면 이렇게 타 위에서 물방울이 떨어져서 이렇게 탔거든요. 근데 요 지금 사과마리아 요렇게 창종류 애들 있죠. 창종류 애들에서 약간 붉은기를 가진 애들이 있는데 근데 너무 붉은기를 베란다 안에서
붉은 애들이 햇볕을 못 보면 더 힘들어요. 사실 붉은 애들이 햇볕을 완전 좋아하거든요. 해바라기보다 더 햇볕을 좋아하는데, 내가 진짜 베란다 안에서 이제 팁이 생긴 거야. 베란다 안에서 색깔을 예쁘게 내는 애가 있고 덜 내는 애가 있고 아예 안 내는 애가 있어. 근데 아예 안 내는 애는 제가, 걔네들은 비추합니다. 그런 애들은 또 약해. 그런 애들은 또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애들이 입장이 탄탄하고 좀 이렇게 색깔이 좀 있어야 애들이 그래도 볼만하고 예쁜데, 창들은 사실 색깔을 안 내도 예쁘긴 해요. 근데 이렇게 립스틱 종류 애들 있죠. 근데 저는 창들을 많이 추천하는데, 그 창이 베란다 안에서 키우기가 딱 좋거든요. 얘네들은 별로 이렇게 에너지를 안 쏟아도 괜찮은데 높은 온도에는 힘들어요. 그리고 멀로가 저쪽에 있는데, 멀로도 사실 햇볕을 잘 봐야 예쁜 색을 내는데, 남양이면 그래도 괜찮아요. 저렇게 보면 요 플랭크도 사실 제가 이제 데려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이제 스파이더를 시켰는데 스파이더가 없어갖고 주인장이 플랭크를 보내셨는데, 요 다육이가 진짜 입장이, 창들이 이렇게 뾰족한 애가 있고 둥글면서 뾰족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저 플랭크는 진짜 색깔도, 얘가 이제 물이 들면 시뻘겋게 물이 들거든요. 플랭크도 괜찮고, 홍상생술, 제가 홍상생술이 여기 없네. 다른 데로 옮겼나봐요. 근데 이쪽에 없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긴 있어요. 이게 저쪽으로 한번 가면서 한번 또 보여드려 볼게요. 오늘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네. 그래갖고 비를 이렇게 저처럼 맞추시면 안 됩니다. 또 열을 막 비가 장대비처럼 온다는데, 신기하게 그래도 3일 동안은 비가 왔다 안 왔다 해요. 비가 안 왔다 안 왔다 하는데, 요 마디바도 예쁜 색을 내요. 요 마디바도, 문을 열다가 또 다위가 떨어질까봐, 요 마디바도 지금 여름인데도 약간 핑크 라인을 그리고 있죠. 페트병에서 아주 잘 크고 있는 다육이랍니다. 얘도 분갈이 한 지 2019년도쯤에 하고 안 해주고 있어요. 근데 많이 커졌어요, 얼굴이. 근데 여름에 또 얼굴을 반쪽이 됐다가 또 커졌다 줄였다 커졌다 줄였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란다 안에서 요런 다육이는 그 세덤 종류 아시죠? 입장이 얇고 촘촘한 애를 세덤이라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홍옥도 세덤인 것 같아. 근데 그런 애들이 베란다 안에서 키우기가 힘들어요. 이런 입장이 얇고 촘촘한 애들은 햇볕을 무지 좋아하기 때문에 요런 애들은 비추합니다. 입장이 얇고 이렇게 세덤 종류 애들은 비추. 이렇게 난간 공사를 어저께 했답니다. 이렇게 이게 방수 처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쉬워요. 그냥 물감 바르듯이 척척척척 발라갖고 시멘트를 물에다 해갖고 척척척 바른 다음에 마른 다음에, 맑은 날 하셔야 돼요. 그 마지막에 바니쉬를 다 마르고 한 몇 시간 있다가 바니쉬를 바르면, 이거를 2~30만원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집에서 10,000원도 안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짜자잔, 간만에 보여준 저희 집 일거리대. 이렇게 보면 호빗당인 아시죠? 호빗당이 당인의 교배종이에요. 당인의 교배종. 그래서 요런 애들이 지금도 빨갛잖아요. 베란다 안에서도 웃자람이 덜해요, 얘가. 그래서 호빗당인이 제가 얘가 되게 예뻤을 때는 되게 좋았는데, 작년에 냉해를 입어갖고 얼굴이 절반이 됐어요. 물도 많이 굶기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눈찜을 덜 하는데, 원래 여기 붉은 당이 호빗당인, 귀가 당나귀처럼 약간 말려 있어요. 그래서 호빗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요런 애들이 좀 키우기가 쉬워요. 쉽고, 당인보다 쉽고, 색깔도 지금 다른 애들 다 색깔 뺐는데 지 혼자 빨갛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호빗당인 요런 애들. 홍상생술이 여기 있네. 이 홍상생술이 창중에서 좀 키우기 쉬운 애예요. 그래서 요 다육이가 색깔도 지금도 약간 붉은빛을 유지하죠. 남양에도 저희랑 좀 비슷해요. 그러면 밖에서 내놓는 거랑 남양 베란다 안에서 키우는 거랑 저희랑 비슷비슷하거나 더 물이 잘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애들, 홍상생술 요런 애들이 키우기 쉽답니다. 입장이 좀 얇은 애들이 좀 까탈스럽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지금 있죠. 얘 보세요. 얘가 아방가르드인가? 아방가르드. 얘가 협찬을 받은 다육인데, 제가 얘를 분갈이하고 뒷베란다 창가에다 두고 물도 안 주고
제가 바쁘다 보니까 작년에 거지 눈집을 안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진 초토화가 됐었는데 거기에서 물도 안 줬는데 혼자 이렇게 목대가 땅에 붙어서 요런 상태로 붙어서 이제 꽃처럼 그리고 왔는데 목대가 이렇게 1년 사이에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대 있는 애들은 베란다 안에서 비추합니다. 왜 그러냐면 햇볕이 없는 곳에서는 더욱 자라거든요. 잎장이 등성등성하게 자라버려요. 베란다 안에서 이렇게 꽃처럼 생긴 애들이 괜찮은데 보세요. 레드베리도 색깔이 완전 초록초록하게 뺐죠. 여기가 벽면이 있다 보니까 해가 금세 떨어져요. 근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비가 와서 막 대충 막 바닥에도 내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두서없이, 그래서 얘가 햇볕을 무지 좋아하는 애들, 요런 애들이 셋덤이거든요. 입장이 촘촘하면서도 입장이 많은 애들을 셋덤이라고 해요. 그래서 쉽죠. 입장이 촘촘하고 구슬처럼 이렇게 달려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셋덤이고, 아까 에오니움 속 다육이는 이렇게 돌기, 얘도 에오니움 속 다육이에요. 제가 얘를 번식을 한다고 이렇게 넣었는데 입장 이렇게 보면 썩은 잎들이 엄청 많죠. 이거를 빨리 해서 버리셔야 돼요. 벌레도 이렇게 해서 버리시고, 이게 장마의 그 습도에 많이 이렇게 입장이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곰팡이 균이 빗물로 인해서 생기거든요. 빗물로 인해서 생기기 때문에 꼭 비를 맞추고 손소독제를 뿌려주시면 됩니다. 와, 얘는 신기하네. 제가 생장점을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게 외도로 계속 이렇게 크니까 너무 꼴불견이잖아요. 얘도 지금 외도로 작년에도 이렇게 꽃대를 올렸는데 또 꽃대를 올리네. 야,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는 풀일 수연입니다. 얘도 왕얼큰이었는데 고생을 하고 겨울에 얼굴이 진짜 요 꽃대 올린 만큼 줄였어요. 꽃대 올린 만큼 물을 안 주다니까 꽃대만큼 줄였는데, 사실 다육이를 크게 얼큰하게 키우려면요 물을 굶기지 않고 잘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물 고플 때 제대로 줘야 되는데, 한순간 겨울이라 그래서 이제 얼을까봐 물을 3개월 굶기고 또 여름 장마에서 물을 홀라당 굶기면 얼굴이 절반이 돼요. 그러면 얼굴을 다시 키우기가 되게 힘들어요. 크게 키우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 수연이, 이쪽에 아니라 수연이 진짜 여름에 안습이 안습. 얘가 블랙펄, 얘가 수연 교배종이에요. 요즘에 보라 수연 이렇게 나오죠. 보라 수연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얘를 얼굴을 많게 만들겠다고 생장점을 적심을 했어요. 그래갖고 얼굴이 한 목대당 4개에서 5개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는 진짜 그 못난이가 됐어, 얼굴이. 그러니까 수연 같은 경우에 물을 너무 굶겨버리면 얼굴이 없어져요, 소멸하고. 그래서 얘는 큰 화분보다 물을 한 3일에서 4일 더 빠르게 줘야 돼. 걔 큰 화분에 맞춰서 주다 보면 입장이 다 하얘비지게 없어요. 그래서 얘 때문에 제가 이제 저번에 비도 마치고 그랬는데, 오늘 오는 비는 제가 이제 실수로 마친 거예요. 일기예보의 그 실수. 일기예보가 매일매일 다르고, 오늘 일기예보에 약간 뒷목을 접을 정도로 약간 일기예보가 좀 안 맞았어요. 이거는 제가 요예요. 얘 왕얼큰 풀을 수연인데, 얘가 제가 화분 정리를 하다가 겨울에 엉덩이로 많이 깔고 앉아요. 제가 잘못 그래갖고 깔고 앉아서 목대가 잘렸는데 이렇게 얼굴이 지금 많이 나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지금 제가 보이는 게 지금 6개예요. 근데 얘는 좀 속도가 벽에 있어서 그늘져서인지 몰라도 좀 자라는 속도가 있죠. 이렇게 목대가 나오고 있고, 제가 그 왕얼큰 걔도 한 6개 나오더라고요. 그 백봉 걔도 한 6개 나오는데, 얘는 속도가 엄청 상장형이다 보니까 엄청 빠른데 그 백봉이 성장이 엄청 느려요. 뒤통수만하게 지금 나온답니다. 얘는 풍금. 얘도 색깔이 지금 여름인데 엄청 빨갛죠. 요런 창들, 요 창도 강해요. 풍금도. 그러니까 무름에 원래 이게 붉은 창들이 되게 취약하거든요. 근데 요 풍금은 남양에서 그래도 제가 키우기 추천하는 그 다육이. 요렇게 입장이 촘촘하고, 요런 애는 비추. 이렇게 홍상생도 추천하는 다육이. 이렇게 보면 얘가 라탐 철화예요. 라탐 철화. 얘 비 맞추면 안 되는데 맞췄네. 라탐 철화인데 얘는 분갈이를 안 해주고 화분채로 와갖고 제가 그냥 이 상태로 좀 얼굴을 더 키워볼까 해서, 아무래도 그 농원에서 배양토를 많이 섞거든요. 배양토를 좀 많이 섞으면 애들이 얼굴이 좀 자라는데 가속도가 붙어요.
저는 아무래도 얼굴을 그 웃자람을 방지하기 때문에 마사를 많이 섞다 보니까 얼굴이 많이 안 커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라탐인데, 요 라탐이 색깔이 제일 먼저 들어요. 가을에 제일 먼저 들고, 저희가 이제 겨울에 그 이제 다육이를 안으로 들이고 나서 그 이제 그늘에 하여튼간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있었는데, 라탐이 걔가 혼자 시뻘겋게 물이 들어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라탐을 그 이후로 계속 라탐을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탐은 완전 강추하는 다육입니다. 그러니까 베란다 안에서도 시뻘겋게 물이 들어있더라고요. 지금 얘가 물이 빠졌는데도 이 정도인데, 가을에 이제 물이 들면 시뻘겋게 물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 라탐 강추. 이거 라탐을 엄청 물어보세요. 라탐. 그래서 제가 저도 예뻐갖고 막 예뻐라 했는데, 구독자님도 이름을 많이 물어봐갖고 얘는 좀 더 많이 키워야 되겠다 싶어갖고, 라탐 철화를 제가 좀 괜찮다, 그리고 크기가 괜찮다, 가격도 요만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을 사실 심심할 때마다 엑스플랜트 심포를 해요. 근데 여름에는 가격이 좀 저렴하게 많이 풀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비싸게 받는 데는 비싸게 받고, 검색을 잘하면 아주 그 싸게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레드 다이아몬드 보여준 거 있죠. 그분도 아주 저렴하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그때 좀 별로였는데, 그래서 이제 가격을 좀 저렴하게 내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고 산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분한테 그거를 달라고 얘기를 하셨나봐요. 근데 제가 싹쓸이를 해갖고 온 거거든요. 이 가격에 나올 수가 없는데, 이 가격에 이런 비주얼에 이런 크기가 나와갖고 제가 싹쓸이를 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내가 다육이를 잘 사고 싶다, 그러면 엑스플랜트에 내가 좋아하는 다육이를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에 있는 그 농원에서 키우는 다육이들이 농장에서 밀고 싶은 다육이들이 있어요. 그래 그 다육이를 그 이제 판매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잘 하시면 예쁜 다육이를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저쪽에 가서도 보여줄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아갖고, 이렇게 거리대는 계속 이제 열흘 내내 비 소식이 있어갖고, 그 비 소식이 있기 전에 제가 촬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비 소식이 있었지. 오늘 혼빵 맞았으니까 계속 있어요. 이제 열흘 넘게. 이렇게 저희가, 얘도 묵둥이에요. 저희 딸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데리고 오는데, 저희가 지금 딸이 대학교 1학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비추유리대인데, 새끼도 늦게 돼서 한 8년 넘어서 새끼를 달았나? 새끼가 밑에서 한 8년 키우니까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왜 나이가 들면 새끼를 잘 안 나거든요. 사람도 노후하면 아기를 가질 수 없듯이, 다육이도 약간 이제 여리여리할 때, 애기 할 때 새끼를 많이 달아요. 근데 너무 나이가 들면 애들도 새끼를 잘 안 달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꽃대를 여전히 올리고 있는, 이게 맑은 날에 꽃대를 따줘야 되는데, 저희가 꽃대가 귀하다 보니까 보고 있어요. 근데 농원에서는 이 꽃대에 진딧물이 엄청 생기고, 가져온 꽃대 달고 온 애들도 진딧물을 엄청 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오는 하엽은 정리를 꼭 해주셔야 한다 얘기했죠. 곰팡이 균의 원인, 그 깍지 응애의 원인이 되는 게 요 하엽에서 많이 시작이 돼요. 그 빗물. 그래서 많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비를 맞추면 안 되고, 제가 이제 들여놓기 전에 비를 맞추면 안 되는데, 어저께 너무 피곤해서 오늘 비가 소소하게 온다 해갖고 맞췄는데 완전 속았어요. 빗물이 엄청 많이 쌓여 있을 거야. 아마 저기 엄청 많이 고여있죠. 이렇게 속았어. 1mm 2mm 요러 해갖고 한 몇 시간 온다 해갖고 비를 맞춘 건데, 그렇게 안 오고 엄청 많이 왔다는, 이렇게 공사를 제가 다 한 거예요. 방수 공사. 여러분들도 하얀 시멘트 사다가 그 이제 물감 바르듯이 발라요. 꼼꼼하게 막 갈라진 데는 약간 두텁게 발라갖고 말려갖고 반실을 칠하면 난강 공사 하시는 분보다 더 아주 잘 된다는 거. 이렇게 페트병도 다 맞췄거든요. 제가 페트병은 다 맞췄는데, 여기도 다육이가 이렇게 있죠. 얘는 마블인데, 저희 집 얘가 진짜 나이가 엄청 많아요. 이게 조그맣게 요만하게 파는 다육이 아시죠? 요만하게. 그거를 사다가 이걸 한순간에 이렇게 크게 자란 게 아니라, 얘 나이가 저희가 여기가 13년 정도 살았거든요. 그 정도 되는 나이에 얘가 13년 정도 되고, 거기서부터 농원에서 키워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햇볕을 못 받으면 이렇게 이들이 길쭉길쭉해져요.
길쭉길쭉 해주고 물을 안 주니까 하얗아지고 길쭉한 잎들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길쭉한 잎들이. 그래서 다육이는 햇볕을 봐야 입장이 동글동글해지고 햇볕을 못 보면 입장이 차이가 있죠. 밑에 있는 위에 있는 애. 또 물을 굶겼더니 밑에 둥글둥글한 다 마르고 이렇게 길쭉길쭉한 애 지네들 잎에 영양분을 먹고 이렇게 자라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길쭉길쭉한 잎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려면 햇볕을 잘 봐야 되고,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만들려 그러면 햇볕을 잘 안 보여주면 이렇게 길쭉길쭉 해준답니다. 이렇게 있죠. 얘가 저희 집 묵은 황홀한 연꽃이에요. 얘도 저희 집 저희 집에서 13년이죠. 얘도 13년, 12년에서 13년 됐는데, 얘 나이가 아무래도 3,000원 포트 정도 되는 크기를 옛날에 데리고 왔으니까 그 당시에도 한 3년 정도에서 2년 정도 키워온 다육이일 거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얘 바깥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페트병이 쫙 있죠. 이렇게 얘가 그 사막에 갑자기 설의 아침인가? 설의 아침인가? 아니 이게 그 사막의 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꼬지로 키운 거예요. 이꼬지로 어미를 한 1,000원짜리 데리고 와서 그 어미는 죽고 이꼬지가 그 이제 10년 넘었어요. 얘도 한 12년 됐는데 이꼬지가 이꼬지가 돼서 그러니까 얘는 엄마가 여러 번 거친 거죠. 해마다 이꼬지가 돼서 두 개가 아주 하나가 얘 한 2배 정도 많았어요. 근데 걔는 화분이 떨어지면서 얼굴이 뭉개지면서 하늘로 갔고 그 옆에서 더부살이 했던 조그만 애가 아직까지 살고 있어요. 생명력이 강하죠. 그래서 이거를 화분을 계속 미니 화분에다 심어주다가 요번에 화분을 좀 이렇게 여기도 미니인데 초미니에다가 심어준 거죠. 계속 차륵 화분에 만들었던 초미니 화분을 심어줬다가 또 여기다가 옮겨줬어요. 얘네들이 합 크기에 따라 또 얼굴을 키워요. 그리고 이게 바로 조그만 2,000원짜리 3,000원짜리 데리고 와서 팍 크는 게 아니라 이게 2, 3년 키웠던 애를 갑자기 이제 큰 사이즈에 업그레이드 해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박차고 크거든요. 얘가 지금 새끼를 해서 많이 달았어. 그러니까 미니 화분에서 미니 화분에도 옮겨졌는데 새끼를 엄청 많이 달았죠. 얘가 설의 아침, 뭐 사비아나 로즈 뭐 이렇게 써있네요. 사비아나 로즈. 얘가 원래 그 마들레데슈의 그 교배종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얘가 엄마죠. 마들레데슈의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은 제가 잘 안 보여줬던 곳인데 이쪽까지 오기가, 그리고 해가 이쪽이 먼저 잘 떨어져서 오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짜자랑 있죠. 여기에서는 뭐 베란다 안에서 러블리 로즈가 상당히 인기잖아요. 요게 요즘엔 좀 잠잠하고 사그라들었는데 요게 베란다 안에서 그 웃자람 대망이에요. 그래서 예뻐서 이제 많이 그 농원에서 큰 화분에다 합식하는 영상을 많이 올리시잖아요. 근데 그걸 따라서 베란다를 하시면 큰일 나는 애가 이 러블리 로즈입니다. 그러니까 러블리 로즈는 밖에서 키워야지. 그러니까 목대잖아요, 얘가 목대. 근데 이렇게 빨리 웃자라는 내가 처음 봤어. 밖에서 키우면 무지 쉬워요. 근데 베란다 안에서 키우면 난이도가 상입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베란다 안에서 키우기가. 근데 햇볕이 6시간 이상 아주 잘 들어와. 그러면 키우기가 좀 쉬워요. 근데 6시간 밑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난이도가 햇볕이 우리 집에 잘 안 들어올수록 다육이 키우기가 어렵다. 햇볕이 잘 들어올수록 다육이 키우기에 쉬워진다. 특히 밖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내가 아무 짓도 안 해도 얘네들이 대형종으로 예쁘게 잘 큰다는 거. 뭐만 관리 아니야. 밖에 있는 분들은 비관리, 습도 관리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근데 비관리, 습도 관리가 안 하고 막 커다란 화분에는 막 이렇게 키워버리고 비로 오는 비를 다 마치고 화분이 잘 마르지 않으면요, 밖에서 키워도 애들이 빨리 죽어요. 그래서 밖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물 마름이 상당히 좋게, 그리고 물을 또 자주 챙겨주면 애들이 얼굴이 금세 커요. 여기 다육이는 이렇게 얘가 샬몽이에요. 저희 집에 샬롯이 되게 예뻐갖고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살몽인데 얘도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얘는 가격이 엄청 저렴하게 4,000원인가 6,000원인데 얼굴 수가 엄청 많아요. 근데 왜 가격이 싸냐? 너무 이렇게 속성으로 키웠기 때문에 다져지지 않은 거야. 그래서 가격을 싸게 내놨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 화분이 떨어져서 적심이 됐어요. 그래갖고 제가 뭐 적심이 한 게 아니라 요 며칠 그 비 올 때 들이다가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얼굴이 2개 나왔죠. 2개 나왔는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군생 샬몽인데 물 좀 이게 지금 녹은 거예요. 이게 빗물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빗물에 녹아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너무 초록초록한 애들은 비를 맞추면 안 돼요. 요 다육이는 제가 비가림을 좀 하는 다육인데 너무 초록초록한 애들은 입장이 수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빗물 먹으면 완전 무너지거든요. 요 다육이는 제가 비가림했는데 어저께 너무 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피곤해 갖고 빨래도 빨아놓고 못 널고 잤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빨리 나가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일단 베란다 안에서는 창을 키우기가 쉬워요. 창 키우기가 쉽고 요 지금 제가 말한 그 사랑무, 요 사랑무도 베란다 안에서 키우기 괜찮아요. 알록달록하고 추위만 잘 관리만 하시면 되고요. 요 사랑무도 괜찮은데 이게 저희 묵둥이 저 집 아까 제가 대형종 큰 거 15,000원짜리 보여준 집에서 데려오네요. 근데 그러니까 겨울에 얼굴이 완전 뒤통수만해지고 하엽이 다 지고 입이 하나도 없이 다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겨울에 물을 3개월 내내 굶겼더니 목대가 다 말라고 죽을 것 같은 하늘 건너기 직전에 제가 이제 물을 듬뿍 주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살아났어. 이렇게. 그리고 비추하는 다육이가 요 멘도사. 베란다 안에서 멘도사 키우기 상당히 힘들어. 요게 밖에서도 많이 웃자라고 했는데 요즘에 물 들어네. 신기하게. 얘가 완전 초록초록해서 왔거든요. 근데 물이 들었어. 와. 요 3일 좀 약간 온도차가 있다 그랬죠. 새벽에.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물을 빼는 시기에 물이 살짝 들었다는. 요게 아카이선이에요. 아카이선. 겨울에 추위에 뿌리에 냉해를 입어갖고 얼굴이 원래 이거 아까 제가 사과마리아 보여준 애보다 컸었는데 사과마리아가 얘를 따라잡아서 박차고 크고 얘는 겨울에 목대에 냉해를 입어갖고 죽기 일부 전에 제가 목대를 제거를 하고 뿌리를 내려서 다시 크고 있는 아카이 선입니다. 요게 베란다 안에서도 물이 잘 들죠. 얘도 경매로 제가 데려오는데 그때 저희 이제 다육이 얘 되게 예뻐라 했는데 갑자기 제가 겨울에 2월달에 누숙하면서 목대에 냉해를 입어갖고 얘가 얼굴이 안 크더라고. 물을 줬는데 안 커. 그러면 항상 빨리 뽑아봐야 돼요. 다육이는 빨리 뽑아봐서 뿌리에 뭐 깍지가 있어도 안 크거든요. 애들이 깍지가 있는지 얘가 뿌리가 썩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바로 심는다고 해서 얘가 뭐 저기 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하여튼 그래갖고 제가 그때 뽑을까 말까 하다가 뽑아봤어. 너무 물을 줬는데 혼자 안 크고 있어. 한 2개가 안 크고 있었어요. 그 블랙 로즈랑 얘랑. 근데 둘이 목대가 냉해를 입은 거야. 그래서 둘 다 잘라갖고 지금 이렇게 뿌리 내려서 얘가 지금 단단하네. 물 먹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베란다 안에서 물이 잘 드는 다육이 키우기 쉬운 다육이 호빗당인 그 다음에 창종류 창종류인데 홍상생술 뭐 요런 애들 라탐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이 참 예뻐요. 그리고 샴페인 종류도 괜찮아요. 샴페인 종류도 잘 키우면 되게 예쁜데 샴페인 종류 교배종이 라탐이에요. 그래서 원조 이런 애들. 그래서 다육이는 초록초록한 다육이들이 있어. 아무리 물이 들어도 러블리 로즈도 약간 초록초록한 계통이고 그 물이 드는데도 그 농농원에서 그 속성으로 키운 애들 요런 애들은 베란다 데리고 오지 않는 게 좋아요. 입장이 넓고 길쭉한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베란다에서 다지기 힘들어요. 밖에서 다지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다진 애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색깔이 좀 약간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좀 키우기 쉽거든요. 근데 너무 초록초록한 애들은 베란다에서 더 초록초록해져요. 그래서 약간 좀 색깔 있는 애들 좀 생각해서 데려오시면 훨씬 키우기 쉽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집 베란다 거리대 다육이를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쫙 있죠. 까라솔. 이게 에오니움 속 다육이에요. 아까 제가 까라솔 보여줬죠. 이게 톱니바퀴처럼 가상이 까슬까슬해요. 이게 자기네들끼리 부닥치잖아요. 택배 배송 오거나 부닥치면 여기 입장이 까매져요. 벌레가 있어서 까매지는 게 아니라 지네들도 예민한 거야. 이
까실까실한 그 손톱에 부닥치면 여기가 까맣게 변해요. 그래서 벌레가 있는 게 아니라 지네들 입장에 있는 돌기, 그 가시 때문에 지네가 상처가 나서 까맣게 변해요. 그러니까 초보자님 봤을 때는 얘가 응애가 그런 건가 깍지가 그런 건가 그런데 얘네들은 지네들 입장에 돌기가 있어갖고 까실까실한 그 가시가 있어갖고 자기네가 입장에 상처가 나서 그러니까 택배나 뭐 화분집에서 꽃집에 사갖고 뭐 이렇게 종이에 많이 싸주잖아요, 신문지에. 그러면 멀쩡했던 애들 가져오면 뒷입장이 다 까맣게 있는 거야. 그때 알았어요, 저는. 지네들 그 입장에 가시처럼 돌기가 찔러갖고 이렇게 까맣게 변합니다. 얘도 냉해를 입어갖고 절반이 된 거예요. 3분의 1이 된 거지. 3분의 1이 됐는데 얘네들 살고 있어 아직도. 그래갖고 원래 이게 풍성한 까라솔이고 키 큰 까라솔이었는데 이게 농원에서 제가 직접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근데 겨울에 냉해를 물을 너무 굶겨서 냉해가 아니라 베란다 안에서 물을 이렇게 입장이 얇은 애를 물을 너무 굶기면 안 돼요. 근데 물을 너무 굶기다 보니까 줄기가 다 마른 거예요. 이게 줄기가 마르면 못 살아. 입이 마르는 건 괜찮은데 줄기가 마르면 애들이 고사하거든요. 근데 줄기가 마를 동안 겨울이 올해도 작년에 너무 추워갖고 물을 굶겼더니 줄기가 말라갖고 거진 3분의 1만 남고 절반 이상이 고사를 했어요. 얘도 그렇고 사랑무도 죽기 일보 직전에 제가 아주 초미니 화분에서 지금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너무 굶겨도 애들가 줄기가 마르면 죽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체 샷을 한번 보여드렸네요.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